그 가운데 이 민주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같은 민주당 한 식구가 아니게 된 전병현 전 의원과 김민석 의원 간의 설전인데요. 함께 보시죠. 예전에는 다 민주당 한 식구. 전병현, 새미래 대표, 이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 세기의 거짓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아까 비판 들어보셨죠? 통상적인 재판은 통상 결과 날 것. 오히려 여당 대표는 통상적으로 논평을 했는데 같은 동지였던 전병현 새민주 대표가 세기의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친명 중에 친명, 김민석 최고위원,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정계 은퇴가 맞다. 잔당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 조작직 성공 기원 나팔 불어내는 모습이 역겹다라고 더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 다 민주당 한 식구였는데 지금은 노선이 다르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표방하는 바는 민주당의 정신 등을 표방하고 계신 분들인데 세계 거짓말이다라는 전병헌 대표와 잔당들은 정계 은퇴해라. 역겹다라는 김민석 최고. 둘 다 굉장히 거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일단은 그 세미래 쪽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비판, 뭐 생산적인 제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저런 정치 논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병헌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뭐 역겹다 이런 식의 이제 강하게 응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미래 쪽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검찰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통상적이라고 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라던가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에서 취하는 검찰의 움직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는 겨냥하고 있는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이 이 어떤 검찰의 논리에 어느 정도 좀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에 어떤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 사실 세미래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그때랑 저는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야당 대표를 겨냥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뭐 딸의 관계, 수상적인 돈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인데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무리한 이런 검찰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네. 역겹다와 세계 거짓말.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곧 나올 1심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보면 역겹다는 말이 맞을지 저거 세계 거짓말이다. 이라는 말이 맞을지가 판가름 나겠군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늘 검찰 조작 그 프레임으로 묶어놓은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을 악마화해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봐서는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도 그것을 인정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이제 저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10월 15일 날 이제 1심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인데요. 지금 세미래의 전병헌 대표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이긴 하지만 그동안 특히 친명 중심의 공천 과정에서 전부 다 소위 동교동계를 포함한 친문과 비명 세력들이 다 공천에서 낙마하는 그런 일이 지난 22대 총선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원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구형, 2년 구형이라는 것이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저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여당 내부에서만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그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었죠. 들어보시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최고위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안달복달한다. 한 대표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정법전 네네. 안달복달한다라는 것은 아마 뭐 법 왜곡죄로 판사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다든가 앞서 봤던 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등의 일련의 움직임을 한 대표가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무죄가 나올 텐데 왜 저렇게 안달복달하느냐라고 표현을 한 걸 텐데 일각에서는 2020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으면서 기사회생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건 또 그때의 그 무죄가 하나의 뭐 판례가 되는 건 아니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하고 명백히 다르죠. 그래요? 그때는 토론에서 당시 김영환 후보가 훅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그렇게 실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봐줄만 하다. 이런 거였는데. 아, 이번에도 저 김진앵커가 훅 질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김진앵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때 그 이재명 후보에게 이러이러이러한 거 질문하겠다라고 오늘 저희가 받은 이런 거 저기 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대략적인 질문하는 드렸는데 그런데 그 질문 내용 중에 혹시 며칠 전에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셨는데 김문기 처장 그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이 거기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네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비슷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김진앵커와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한 군데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려 4군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김문기 처장이 어떤 분입니까? 성남 도계공은요. 성남시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이었어요.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은요. 개발 1처장이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의 핵심 처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사인 딱 한 번 해가지고 5,503억을 벌게 했다. 이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대장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장동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김문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김문기 처장을 왜 모른다라고 했을까? 2021년 12월 21일에 김문기 처장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 그 사무원인 뭐 김혜경 씨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누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김문기 처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안다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을 것이냐 그게 결정나는 거니까 그렇게 비상식적이게 모른다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것이 먹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0.5% 차이로라도 당선됐었으면 지금 이런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잘 인식하면서 초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